지금 주위를 돌아보시면 바닥 벽을 비롯하여 모든 사물이 다 화학 반응의 산물입니다.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나무나 종이에도 코팅제나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비누, 샴푸, 손세정제, 핸드크림까지도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도 그렇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다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살기 힘들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보시다시피 오히려 우리의 수명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980년도 기준 남성 약 62세, 여성 70세에서 2020년도 남성 81세, 여성 87세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의학의 발전이 그두된 이유겠지만 암에 대해서 정확히만 이해하고 있으면 주위의 온갖 호들갑에 신경 쓸 일이 없겠죠. 비닐랩이 무섭다면 페트병에 들어있는 음료수나 물은 어떻게 마시나요? 플라스틱 주방기구, 코팅된 프라이팬을 다 유리나 스테인레스 재질로 바꿔야 할까요? 가장 위험하다고 규정한 100% 암이 걸린다는 1급 발암물질들만 봐도 120가지나 됩니다. 그 종류도 많고 생소한 물질들도 너무 많습니다. 해서 암 발병의 주요 원인 중 기타 등등 애도 못 끼는 하찮은 것들에 너무 목매지 마시라는 겁니다. 때로는 평생을 담배 피고 술 먹고 해도 장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암은 3가지 악성 변수에 따라 발생 가능한데 그 첫째가 확률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작업자 환경에 따라 또는 성별이나 유전의 영향으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지요. 두 번째 변수는 발암물질과 접촉하거나 섭취하는 빈도수나 양입니다. 소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불리하겠고 유가공식품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도 위험하겠죠. 세 번째는 데미지입니다. 건축공사장에서 온종일 온갖 시멘트 가루와 나무 톱밥을 흡입하고 산소용접 가스까지 마시면서 퇴근 후에는 기관지 청소해야 건강하다고 동료들과 구운 삼겹살과 소주를 곁들이죠. 그게는 물론이고요. 강철 몸이라도 견뎌나겠습니까? 저 3가지 모두가 맞아떨어져야 겨우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인데 하지만 또 우리나라의 높은 암 발생률을 보면 건강에 위험한 줄 알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저 3가지 변수를 다 유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 1등급 발암물질 중에서 우리와 별로 상관없는 것 빼고 또 어쩌다 발생하는 것도 다 빼고 암의 원인 30%에 해당하는 음식입니다. 벤조피렌,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유기물이 탈 때 벤조피렌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발생합니다. 담배 연기나 나무를 태울 때도 발생하고 자동차 매연에서도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물론 주부들이 요리할 때도 나옵니다. 고기를 구워 먹을 때 태우면 탄 고기에서 나온 벤조피렌이 위양을 일으킵니다. 탄 음식은 웬만하면 건강을 위해서 안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가공품인데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많이 먹는 음식이라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시지나 햄, 베이컨 등 가공식품에 불가피하게 첨가되는 아질산 나트륨은 주로 식육가공품의 보존제 및 발색제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입니다. 금속공업, 연구 및 의학적 용도로도 널리 사용되는데 이들 가공육을 섭취해서 인체로 들어가면 아질산 나트륨이 체내에서 반응하여 니트로사민으로 변환됩니다. 니트로사민은 강력한 발암물질로 뇌, 폐, 간, 심장, 방광, 위, 식도, 부비동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에서 암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이 나쁜 것을 왜 사용하냐고요? 참조로 소시지, 햄, 훈제육, 육류통조림 등에서 발생하기 쉬운 보툴리누스란 균이 있는데 이 균이 생산한 독소는 소량으로도 무시무시한 독성을 띠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18에서 19세기 독일에서는 소시지를 먹은 사람들이 특이한 식중독 증상을 보이며 죽는 경우가 빈번했다 합니다. 이것이 아질산 나트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루라도 걸으면 아쉬울 정도의 애주가라서 술에 대한 상식은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했던 저입니다. 포도주나 막걸리, 특정 물질로 숙성시킨 술들은 술 속에 암 예방과 건강에 이로운 물질이 들어있어 하루에 적당량씩 마시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술 속에 있는 그 특정한 물질, 폴리페놀이나 베타시토스테롤이 좋은 성분이라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즐겨 마셨으니까요. 문제는 득과 실이었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았습니다. 술 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코올의 양과 그 좋은 성분을 비교했을 때 결론은 그냥 알코올을 좀 더 기분 좋게 마신 것뿐이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라고나 할까요? 우리 보건당국도 과거에는 하루 한두 잔은 괜찮다고 했다가 2016년부터 암 예방을 위해서는 소량 음주도 안 된다고 개정했다는 것을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술이 몸속에서 흡수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암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량이니 다량이니 문제를 떠나 알코올은 이알크국제안연구소가 제1급 발암물질, 독극물과 같은 동일한 물질로 규정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암의 가장 치명적인 흡연은 이미 다 아실 거라 생략하고 한 가지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초보다 관련형 전자담배가 덜 해로운 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 견해로는 40에서 50% 정도로 봅니다만 워낙 흡연이 암에 안 좋은 것이라 500m 절벽에서 떨어지나 1000m 절벽에서 떨어지나 결과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암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발병의 주요 원인 중 50% 이상을 우리의 의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는 하되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암이 결코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5년 이상 생존하는 완치율이 60% 이상 된다 합니다. 게다가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 최강이죠.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의 발암물질 지정은 혼란을 막기 위한 기준이고 예방을 위한 안내일 뿐입니다. 그것이 경고만의 의미이거나 단정적으로 먹지 말거나 피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적절한 식습관과 운동이 최고의 치료법이겠지요. 마땅히 금연과 금주는 하셔야 되고요. 그럼 99%는 다 하신 겁니다. 나머지는 행동에 대한 뜻과 실을 따지십시오. 육고기가 발암물질이라고 붉은 고기가 대장암을 일으킨다고 안 먹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줄 단백질과 지방 같은 영양소 그리고 맛의 기쁨이 더 클 때는 당연히 먹는 겁니다. 중요한 사업계약 거래 술자리에서 술이 암에 안 좋다고 회피해야 하나요? 계약성사의 대가가 암 걱정보다 훨씬 크다면 당연히 마시는 겁니다. 그 다음은 조금 더 걷고 싱싱한 채소, 과일 먹으면 되는 겁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팁으로 뵙겠습니다. 지니의 원팁이었습니다.